참 공교롭죠. 휴대전화를 뭐 교체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뭐 오래 썼으면 교체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그 날짜가 그날인가? 그리고 한번 교체하고 난 다음에 또 이 석 달 안에 왜 또 교체를 했는가? 그리고 그 또 두 번째 교체한 날도 왜 또 그날인가? 이런 의혹이죠. 공교로워요. 이 공교롭습니다. 많이 공교롭습니다. 본인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재판이 무엇이며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온 국민의 시선이 자기에게 쏠리게끔 만들었던 일들이 뭐였는지 모르지 않을 텐데 아시다시피 그 윤석열 구속 취소된 그날 전화기가 이제 다음 날이죠. 전화기가 바뀌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본인의 그 접대 의혹, 룸사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국면에서 그 본인이 재판장에서 입장 발표하던 날 있잖아요. 뭐 삼겹살에 소주 정도 즐긴다. 그런 데 가서 접대받은 적 없다라고 했던 그 날 또 전화기가 바뀌는 이런 상황을 민주당 황정화 의원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의 요청에서 이 내용들을 받은 건데 이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밝혀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리감사관실은 괜찮다는 확인도 못해. 네. 그러니까 지금 4달 조사해가지고 지금 이야기한 게 당사자 진술로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윤리감사관실 그 발표를 보고 정말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사법개혁의 어떤 발판을 만들어주는구나 스스로. 예. 그러니까 뭐 실제로 넉 달 동안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윤리감사관실은 예, 직위원 판사 얘기 듣고 그 옆에 다른 변호사들 그냥 얘기 그러들 바야 넉 달 동안 왜 기다렸습니까? 그냥 다음 날 가가 걔 안내요 아무 일 없습니다 까지 넉 달 동안 기다렸고 조사를 하려면 직위원 판사 입장에서도 자기가 괜찮다면 자기가 소명 자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가장 확실한 건 저는 전화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실이 이 내용을 발표한 날도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네네 맞아요. 사실은 이게 다 정리가 된 건 4일 전이었는데 4일을 묵혀뒀다가 국회 그 조희대 대선 개입 청문회 그날 발표 있던 날 오전에 이 내용을 발표하거든요. 마치 기다렸다는 신기해요. 듯이. 전화기 제가 대입을 해봤으면 직위원하고 제가 친분도 있기도 하고 하니까 직위원 부장 판사랑 제가 대입을 해보면 저도 많이 문제가 생기면 온데 전화해볼까 아닙니까? 예. 이 전화기 뺏기면 큰일 나네 이런 상황이 되면 바꿀 것 같거든요. 말씀드리자면 직위원 판사는 경상도 분이 아닙니다. 예, 그분 서울 사람이에요. 네. 서울 사람인데 뭐 저랑 법무관 예. 동기인데 그런 생각이 들면 오히려 만약에 떳떳하면 저는 안 바꿀 것 같거든요. 떳떳하면 오히려 그 안에 자료가 있을 테니까. 보여주죠. 예. 직위원 문자 메시지 있어요. 저한테 지금. 어. 증거가 될 만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친분 관계 그 정도. 친분 아무것도 관계로. 아닌데 네, 방송에 오히려 좀 해당 사항이 있는 내용만 얘기해 주세요. 오히려 관계성이 아니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전화기를 놔두는 게 맞죠. 근데 전화기를 지웠는데 공교롭게 두 번 다 시점이 매우 공교롭거든요. 이상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바로 증거인멸 혐의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저는 두 분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구속할 때 두 가지잖아요. 증거인멸, 도주우려. 근데 이게 범죄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니까 아직까지 그런가요? 증거인멸 자체는 또 범죄가 자기 범죄에 자기 증거인멸은 범죄가 안 돼요. 네. 기대 가능성 없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좀 캥기는 게 있어서 다 감추고 지워버렸다. 싶다. 혹은 뭐 바꾸고 싶다. 그리고 뭐 법조인이니까 잘 알겠죠. 이게 통신사에서 기록이 남는 그 시간은 1년 정도라고 1년인데 하는데 전화기 바꾸면 또 안 돼요. 전화기 네. 바꾸면 아예 이거 근데 확인할 그 수 얘기를 하더라고. 오늘 아니에요. 시사인 김은지 기자가 그 법조계 확인해서 알려주는데 기기를 변경할 때 이를테면 아이폰을 아이폰으로 바꾸는 거는 별로 그렇게 큰 범위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대요. 그런데 갤럭시를 쓰다가 아이폰 그리고 갤럭시를 쓰다가 뭐 샤오미 폰 이번엔 샤오미로 바꿨으니까. 기기를 완전히 바꾸는 것은 정보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뭐랄까 종결을 해버리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행동을 했다. 그리고 새벽에 유심을 막 꼈다 뺐다 한 수준이잖아요. 네, 뭐 지금 4분, 6분 뒤에 뭐 몇분 뺐다가 있다가 다시 또 열리고 예. 막 이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뭔가 소통한 게 있다. 구속 취소를 청구한 그날 휴대폰을 바꾼 거잖아요. 6년간 쓰던 휴대폰을 왜 그날 꼭 바꿔야만 했나? 그것도 새벽에. 그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의혹이고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앞서 얘기했지만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실에서 나온 내용하고 달리 이 사건을 민주당에 최초 제보했던 분이 있고 민주당에서 최초로 제보받았던 분 정의찬 지금은 이제 원내대표실 정무실장 하고 계신 기자회견 했죠. 네. 그래서 그 제보자로부터 들은 내용들 그리고 공수처 수사도 지금 2번인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얘기했던 내용 보면 수년에 걸쳐서 20차례 이상 만나서 접대하고 접대받는 사이였다.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갔다는 술집 어딘지도 모르고 들어갔더니 앞에 뭐 노래 부르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런 데구나 하고 들어와서 술 한 잔만 먹고 나왔다라는 게 대법원 그러니까 윤리감사실에서의 내놓은 내용인데 직무 관련성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술집도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드는 그런 룸사롱이다라는 제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의 어떤 진술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감사관실에서 적어놓은 거 보면 저는 무슨 생각 드냐면요. 정말 법 배운 사람들이 쓰는 문장이다.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단어들을 다 채워 넣어놨어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대법원이 이 감사위원회 감사 보고서라는 외피 그 안에는 사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외부자들이 구성한 거야. 이 그 얘기를 위원들이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19 감싸기 하려고 이런 보고서를 낸 게 아니라 외부인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지규현 판사에게 책임을 물을 만큼의 문제가 없어. 이 얘기를 하려고 예. 이렇게 위원회 형식을 띈 건데 그 행간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굉장히 많고 이율 배반적인 구성도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제일 기가 막힌 것은 이 사건 술집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감사보고서에 설명을 하면서 대상법관이 쓴 돈 15만 5천 원은 결제했다고 써 있습니다. 네. 그런데 2차 그죠? 이 웨이터가 있는 술집에 가서 대상법관의 이석 후에 동석 2는 해당 장소에서 계속하여 술을 마심하고 가로 열고 A 변호사가 결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금액을 안 써요. 예. 왜 안 썼겠습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따르면 이 샤르망인지 뭐 그레이스인지 하는 이 술집은 회원제로 운영이 예. 되고 한 상에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한 상에. 술상 한 상. 예. 한 상 차림으로 나오는데 이게 술상 한 상에 1,000만 원이고 당일 제보자가 얘기한 것은 650만 원 상당의 향응이 제공이 되었다라는 건데 실제로 그게 금액이 얼마인지는 왜 안 씁니까? 15만 5천 원처럼 여기도 써줘야죠. 똑같이 하면. 법률가들이 판사들이 재판할 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공정하게 얘기를 다 들어봐서 너는 이렇게 냈어, 너는 얼마 냈어 이거 다 확인해서 똑같이 팩트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지규현이 낸 거는 15만 5천 원 써주고 A 변호사가 결제한 금액을 왜 안 쓰냐, 뭘 숨기려고 안 쓰는 거냐 이런 의문점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 보면 뒷부분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뭐 했다고 함. 누가 없었다고 함. 그러니까 들어서 전원으로 그냥 진술에 그러니까요. 불과한 것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지규현 판사의 진술에 의존해서 쓴 그렇죠. 보고서다. 의견 청취를 하고 그걸 예. 써줬다라고 보이는데 네. 여기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예. 싶은 것은 제가 어제 취재해 보니까 정의찬 그 정무실장도 이 감사위원회로부터 조사 요구를 받았냐라고 제가 물었어요. 왜냐하면 이 제보자가 처음에 5월 1일 날 이 민주당의 정의찬 정무실장을 찾아온 가장 큰 이유는 말도 안 된다. 왜 이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느냐. 라고 그리고 이 문제는 그냥 묵과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제보를 하겠다고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 제보의 경위를 알게 된 그 당사자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기하려면 불러다가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정의찬 정무실장에 정무실장, 예. 대해서는 일체 조사 요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아예 겁니다. 법원은 부르지도 않았다. 그렇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사할 생각도 뜻도 의지도 그러니까 없었던 판사 겁니다. 지기현 판사 말만 들었다라고 보는 게 지금 그러니까 지규현 합당한 거죠? 판사하고 이해 당사자에 해당하는 변호사들 같이 술 마셨다는. 그렇죠. 예. 그리고 무슨 이제 조사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의찬 실장에 따르면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의분을 가지고 와서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이 지규현 판사 이런 행동은 묵과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가가지고 7번 이상 뭐 룸사롱을 갔었고 골프도 수차례 치고 뭐 블라블라 쭉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흘러 가면서 이 제보자의 마음이 계속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뭔가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계속 법원에 가서 일정 정도의 관계를 맺고 해야 되는데 본인의 삶이 이제 고단해질 것 같으니까 이 마음을 바꾼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어제 이 감사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정의찬 실장이 본인이 이제 알고 있던 내용을 폭로하겠다 해서 기자회견을 자처한 거거든요. 근데 방금 정현승 기자님 말대로라면 정말 감사 보고서의 작성 그 감사 과정이 다시 감사 대상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네. 넉 달 걸려서 내온 네. 거잖아요. 제가 공공기관의 감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감사를 해보고 또 감사를 받아봤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기 영수증이 있잖아요. 그 영수증을 믿지 않아요. 예. 항목 영수증으로 그 현장에 가서 다시 받아옵니다. 예, 뭐 정말로 이제 얼마를 썼다 그러면 얘가 이 항목 그냥 단지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어디 얘가 그 얼마 액수에서 도대체 뭐를 사용했느냐 이거를 요즘에는 다 전산 기록이 이게 남아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야 이게 영수증을 항목 영수증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이구나. 어허. 이렇게 저는 감사를 그렇게 배웠거든요. 예. 예. 그렇게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예. 액수도 지금 확실하지 않고 그죠? 진술 청취만 했다는 거예요. 예. 배려를 한 거죠. 예. 그럼 감사의 의지가 없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거는 얘가 말하는 거가 틀렸다고 가정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감사 잘하는 사람들 봐요. 저승사자 같아요. 말을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래 15,500원 15,500원 그대로 지금 다 한 거거든요. 아니 그 저는 제일 궁금한 이게 뭔 게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법원 감사관실에서 써주고 싶었던 문장은 이건 것 같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래 그거 하려고요. 범죄 아니라고 하려고요. 예, 그 문장을 써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조사할 생각도 없고 감사할 생각도 없고 다른 결론 나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 어제 여기 출연하셨던 이병철 변호사도 그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접대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해당 사건 재판장에서 내가 얼굴 볼 변호사인데 직접 하겠냐. 가나죠. 다 변호사들끼리 알고 돌고 도는 사이들이라서 그런 사이를 찾을 것이고 관계를 찾을 것이고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싶으면 그런 식의 접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해서 지금 뭐 보면 뭐 10년 동안 만난 적도 없고 뭐 오래전 인연이고 그 얘기 그 지금 엄청나게 났잖아요. 그걸 쭉 뭔 적어놨잖아요. 의미가 있어요? 왜 변호사야? 그러니까 지기현 변호사야? 감사를 한 것 같지가 않고 변론을 한 것 실제로 같다는 제가 거예요. 변호사니까 저는 뭐 판사들한테 밥 사거나 술 사진 않습니다. 얻어먹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한테도 안 사요. 돈이 없어요. 네. 보험이에요. 보험용으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기현 부장판사 정도면 재판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선후배 지간이라면 뭐 법무관 같이 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예. 이렇게 밥 사주고 나중에 재판 걸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기는 이제 뭐 범죄나 이런 걸 따지려면 지금 재판 관련성이 있거나 직후에 있거나 이런 걸 따지긴 하는데 변호사가 뭐 또 판사가 요즘 그렇게 얻어먹거나 하는 사람 잘 없고 예. 보험이나 이런 거로 하고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된다면 이건 이제 김영란법 같은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아니 그리고 이런 거예요. 그 모순이 너무 많아요. 관련자들 진술을 종합을 하면 진술에 의하면 대상 법관과 B 변호사는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어디로 가는지 듣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동 장소가 서초동에서 청담동으로 이동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1차에서 소주 마시고 2차 맥주 한 잔 마시고 갑시다 하면 소주집 있으면 그 근처에 걸어서 뭐 한 2, 3분 또는 5분 이내 거리에서 가지 동을 바꿔서 이동할 때는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물어보고 가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 기자님 많이 가보셨나 보네. 저는 뒤풀이 할 때 그렇게 예, 합니다. 그렇게 갑니다. 예. 만약에 맥주집은 그 옆에 인근으로 그렇죠. 이동합니다. 인근의 호프집으로 왜냐면 이동합니다. 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까운 데로 가지. 청담동 논현동으로는 다른 작심하고 의미가 간 있어요. 거예요. 걸어서 가진 않았을 거 역삼동, 아닙니까? 청담동, 논현동 예. 다른 의미가 있어. 아니 상식에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1차 소주, 1차 삼겹살에 소주, 2차 맥주 김정은 호프. 알잖아. 눈빛 봐요. 아는 눈빛 아까 아닙니까? 돈가스 1,000만 원어치 얘기하려다 네, 1,000만 아니, 원어치면 도대체 아니 그렇지 계속 그 않습니까?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돈가스 1,000만 원어치면 얼마큼의 돈가스냐? 그 아니 얘기하려고 그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는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이 사건 술집에서 술이 나오기 전에 웨이터에게 부탁하여 사진을 찍음. 웨이터가 있는 술집은 어떤 술집인가요? 예? 웨이터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이건 이상해요. 그리고 나서 또 한다는 얘기가 대상법관은 주문한 술 한 병이 나온 후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고 대상법관이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함. 그러면 대상법관이 떠난 다음에는 여성 종업원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룸사롱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대상법관이 이런 데 가는 것은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들하고. 제가 계속해서 하고 싶은 되죠. 말이 네? 그 말입니다. 안 되죠. 이 가도 돼요?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써놓은 문장들 하나하나가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지금 지기현 판사 지금 우리가 사진도 띄워놨지만 저 사진이 등장하고 나서 수많은 저긴 룸이잖아요. 수많은 시민들과 많은 분들의 의구심들이 증폭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넉 달을 질질 끌고 내놓은 말이 이 말이었다는 게 너무 기가 맞아요. 막힌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그러면 이 지기현이라는 이가 이 내란 우두머리 관련된 재판을 하는 것이 맞느냐? 또 글로 돌아가. 그쵸. 김용현 재판을 하는 것이 맞느냐? 노상원 재판하는 것이 맞느냐? 여기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사법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서 검찰 관련해서도 얘기할 때 똑같지만 뭐 박상용 검사나 최재형 검사가 국회에 나와서 보여줬던 행동 때문에 검찰 개혁의 마지막 못을 박아버렸다. 네, 맞아요. 그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감사관실에서 내놓은 말, 지기현 판사의 해명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또 사법 개혁의 욕구를 예, 일으키는 거 어제 아니겠죠? 그 감사 보고서라고 이야기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사법 개혁에 대해서 정말 근거를 만들어 주는구나. 어제 검사 40명 집단 항명 보면서 검찰 검찰청의 무덤을 너희들이 흙으로 덮는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 정말로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혁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너무 이 얘기를 길게 단촐하게 했네. 뉴스 2개 했는데 일부가 끝이 아 근데 났습니다. 정말 중요한 뉴스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만 지금 계속해도 됩니다. 김정환 변호사께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어제 검사 김건희 40명. 특검 이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40명의 검사들이 그 입장문 냈던 얘기를 지금 짧게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는 2부에 또 출연하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직위 해제 변호사 대상입니다. 직위 해제 대상이다. 네, 왜냐하면 이 검사들 징계 사유가 명백하게 존재를 하고 집단 행동, 성실 의무 위반, 징계 사유가 존재를 하고 징계에 앞서서 그 공무 수행의 신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이제 직위 해제가 징계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징계는 파면 정직 감봉 그 견책 그런 이제 징계 사유가 따로 있고요. 네. 직위 해제는 직무와 관련된 배제를 임시 조치거든요. 예. 저는 그 징계와 관련된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직위 해제 사유까지 먼저 존재한다고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 김정환 변호사의 의견을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면서 김정환 변호사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돈가스 1,000만 원어치 죄송합니다. 돈가스를 좋아하시네. 돈가스 변호사로 유명하시거든요. 돈가스 변호사. 예. 제가 다음에 돈가스 한번 대접할게요. 네. 예. 돈가스 먹어요. 네. 예. 한 박스에 먹읍시다.